기도와 명상. 핵심 의미 정직함과 절실함으로 자신과 세계를 연결한다. 기도와 명상은 도피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다원 작가는 이를 내면과 외면, 개인과 세계를 잇는 달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직함은 마음의 방향을 곧게 세우는 윤리이고, 절실함은 그 방향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기도는 형식이 되고, 절실하지 않은 명상은 장식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몰입이 이루어집니다. 그 몰입은 나를 세우는 동시에 세상과 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습니다. 즉, 기도는 나를 깨우고 명상은 세상을 품는 행위입니다. 연구하는 생활 습관과 공존의 태도. 기도와 명상은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라 탐구의 습관입니다. 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삶을 실험하듯 기록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다원이 말하는 연구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결국 공존의 태도로 발전합니다. 나만 옳다는 확신 대신 함께 다를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와 명상은 그 여유를 키우는 내면의 민주주의이자 존재의 예절입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조화로운 자세가 삶을 넓힌다. 기도와 명상은 겉으로는 정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탐구의 실천입니다. 기도는 나의 방향을 묻고 명상은 나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이 두 루틴이 반복될 때 사람은 비판보다 이해를, 경쟁보다 협력을, 불안보다 확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은 조화로운 질서로 확장됩니다. 기도와 명상은 결국 삶을 넓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인문적인 방법입니다. 자신과의 대화, 가족, 이웃, 사회 세계로의 확장. 내면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다원이 말하는 소통의 확장 구조입니다. 자신과의 진심 어린 대화는 가족의 신뢰, 이웃의 배려, 사회의 공감으로 이어지며 결국 세계적 공존의 기반이 됩니다. 즉, 내면의 평화는 가장 작은 개인이 세상과 나누는 가장 큰 대화입니다. 나에게 빛이 되고 남에게도 빛이 되는 사람. 이 문장은 다원 작가 철학의 결론이자 청소, 요리, 명상, 몰입, 감사 기록 등 모든 실천 루틴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 선언문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빛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빛이 되어 사는 습관입니다. 내가 나의 빛이 될 때 그 빛은 자연스레 타인에게 반사되어 관계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이것이 다원 작가가 말하는 생활 속 영재성 훈련, 즉 삶을 통한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 훈련입니다. 기도는 나를 깨우고 명상은 세상을 잇는다. 정직함은 방향을 세우고 절실함은 에너지를 만든다. 탐구는 지혜를 낳고 조화는 관계를 넓힌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빛은 가족과 이웃, 사회와 세계로 번져간다. 나에게 빛이 되고 남에게 빛이 되는 일. 그것이 곧 다원 작가가 말하는 생활 속 영재성 훈련의 본질이다. 일기 쓰기. 핵심 의미 일기는 시간의 지도를 그리는 행위이다. 다원 작가는 일기를 자기 인식의 도구로 봅니다. 즉, 하루를 객관화하고 흩어진 순간들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잇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남김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기는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진화하는 나의 과정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날짜와 시간 흐름을 만드는 축. 날짜와 시간은 단순한 기록 정보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시간의 축입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떤 생각이 달라졌는가?
나는 언제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 날짜와 시간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은 하루를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살아있는 시간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몰입입니다. 장소 경험의 맥락을 남기는 좌표. 장소 표시는 감정의 지리학을 형성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에서 썼느냐에 따라 정서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고맙다 라는 한 문장은 집에서 썼을 때와 여행지에서 썼을 때의 온도가 다릅니다. 장소를 기록하면 감정과 기억이 입체화되고 경험의 온도와 색깔이 복원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하루나 이동이 많은 날에는 공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지도를 더욱 정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목 또는 주제 하루의 핵심 키워드 찾기. 제목은 하루의 응축된 마음입니다. 그날의 감정이나 깨달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감정의 기억이 즉시 되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참을성의 하루, 바람의 대화, 괜찮다는 연습. 이런 제목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자기 성장의 작은 문학 작품이 됩니다. 즉, 제목은 자기 해석의 언어적 표현이자 통찰을 상징하는 메타사고의 흔적입니다. 일기는 마음의 체온을 기록하는 지도이다. 날짜는 시간의 리듬을 세우고 장소는 감정의 배경을 남기며 제목은 하루의 빛을 붙잡는다. 쓰는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남기는 사람은 성장한다. 일기의 형식은 결국 자기 인식의 질서를 세우는 마음의 문법이다. 내용적 조건. 핵심 의미 일기는 감정과 사고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일기의 내용은 단순한 하루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 감정 생각 교훈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대화 구조입니다. 다원 작가는 이를 사건을 경험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부릅니다. 즉, 일기의 목적은 기억이 아니라 이해, 회상이 아니라 해석,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입니다. 사실 기록, 하루의 바탕을 세우는 객관성. 일기의 첫 줄은 사실의 나열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이 구체적인 기록은 감정의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사건의 순서를 적는 과정에서 사람은 이미 마음속 질서를 만들고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명료한 이야기의 형태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즉, 사실 기록은 감정의 바탕이며 모든 해석은 이 객관적 사실 위에 세워집니다. 감정 표현 마음에 색을 입히는 단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화남, 감사, 후회. 이 감정 언어를 명시적으로 적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거리두기와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솔직히 적을수록 마음은 정화되고 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며 정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생각과 해석 사건의 의미를 다시 짜는 단계. 이 단계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질문을 통해 감정은 통찰로 변하고 사고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배움의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 반응에서 인지적 해석으로 전환하는 훈련이며 다원 작가가 말하는 메타사고적 성찰 루틴의 핵심입니다. 교훈과 다짐 내일로 이어지는 성장의 문장. 마지막 단계는 하루를 닫는 문이 아니라 내일로 연결하는 문입니다. 오늘을 분석했다면 내일은 그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내일은 더 천천히 말해야겠다. 감사 인사를 놓치지 말자.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교훈이다. 이 한 줄의 다짐이
일기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의식의 진화 기록서로 바꿉니다. 사실은 기억을 만들고, 감정은 새글이 피며, 생각은 의미를 짓고, 다짐은 내일을 연다. 일기의 네 단계는 결국 나를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과정이다. 기록은 어제의 나를 이해하게 하고, 다짐은 내일의 나를 성장시킨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조금씩 더 온전해진다. 3. 습관적 조건. 핵심 의미 일기는 하루의 리듬을 정돈하는 내면의 생활 습관이다. 일기 쓰기는 영감의 행위가 아니라 꾸준함의 훈련입니다. 다원 작가는 일기를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는 정신의 서랍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일기를 쓴다는 것은 감정이나 사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각과 마음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연습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 꾸준함, 간결함, 솔직함, 정리, 습관은 지속 가능한 몰입 루틴이자 자기 성찰의 경영 시스템이 됩니다. 꾸준함, 자기 신뢰의 가장 확실한 증거. 꾸준함은 재능보다 강력한 성장의 자산입니다.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잊지 않겠다는 자기 확인의 약속입니다. 한 줄이라도 반복되는 기록은 자기 신뢰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시간이 쌓이면 그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자존감의 연대기가 됩니다. 간결한 내용보다 리듬이 중요한 기록. 일기의 목적은 문학이 아니라 의식의 점검입니다. 따라서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마음이 잔잔했다. 조금 화가 났지만 잘 정리했다. 이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짧은 문장은 하루를 마감하는 감정의 스위치가 되어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내일의 몰입을 준비하게 합니다. 솔직함, 타인이 아닌 내면의 나를 위한 글쓰기. 일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와의 대화 기록이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비공개 공간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쓸수록 마음은 정화되고 뇌는 그 감정을 언어로 해석하며 심리적 안정을 회복합니다. 솔직한 기록은 결국 자기 수용의 출발점입니다. 정리 습관, 시간의 흔적을 체계로 바꾸는 기술. 날짜별로 모아두거나 노트 앱에 기록을 정리하면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닌 성장의 데이터가 됩니다. 누적된 일기는 자신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 습관은 자기 관리와 자기 경영의 기본 시스템이 됩니다. 꾸준함은 신뢰를 만들고, 간결함은 리듬을 만든다. 솔직함은 평화를 만들고, 정리는 성장의 증거를 남긴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나를 관찰하고 인정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하루에 한 줄이 모이면 그것은 결국 나를 완성시키는 문장이 된다. 4. 확장 조건. 핵심 의미 일기는 사소한 하루를 철학으로 바꾸는 훈련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기록은 나를 알게 하고 질문은 나를 성장시킨다. 즉, 확장은 단순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을 더 깊게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질문, 감사, 칭찬, 계획의 네 가지 루틴을 반복하면 자기 대화, 자기 이해, 자기 강화, 자기 확장으로 이어지는 내면 성장의 구조적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대화, 감정의 뿌리를 찾는 사유의 질문.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 질문은 감정을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질문을 쓰는 순간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그 감정은 나를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 작가가 말하는 자기 이해형 몰입의 시작입니다. 감사, 한 가지 마음의 온도를 회복시키는 루틴. 하루 중 감사한 일을 하나만 적어도
그 순간 마음은 결핍에서 충족으로 불만해서 평화로 이동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감정의 재조율이며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등 행복 호르몬 회로를 활성화하는 심리학적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칭찬 한 가지 자기 신뢰를 회복시키는 문장. 하루에 나 자신을 칭찬하는 한 줄은 자존감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인정하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신뢰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자기 신뢰는 결과가 아닌 습관적 태도로 자리 잡습니다. 즉, 자기 칭찬은 기록 속 격려이며 내면의 언어로 자신을 재충전하는 정신적 비타민입니다. 내일 계획 하루를 이어주는 다리. 일기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한 쉼표여야 합니다.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메모하는 것은 목표 설정의 최소 단위이자 내일의 몰입을 위한 예열 단계입니다. 이 짧은 계획들이 쌓이면 삶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을 갖게 됩니다. 기록은 기억을 남기고 계획은 방향을 만든다. 일기의 확장은 글의 길이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질문은 나를 깨우고, 감사는 마음을 덮으며, 칭찬은 신뢰를 키우고, 계획은 내일을 연다. 하루 4문장만 써도 그것은 이미 한 편의 성장 일기다. 오늘 쓴 한 줄이 내일의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정신 심리적 효과. 핵심 의미. 기록은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심리 치료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쓰기 자체가 마음의 호흡이다. 글을 쓰는 동안 사람은 감정의 소음에서 벗어나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일기는 상담실도 약도 조언도 없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비언어적 치유 장치가 됩니다. 이 과정은 자기 인식, 감정, 정화, 통찰, 긍정적 재구성의 4단계 회복 루프를 만들어 정신적 안정과 자존의 강화를 동시에 이끕니다. 자기 인식 향상. 글로 쓰는 순간 나는 나를 본다. 감정, 생각, 습관을 언어로 옮기는 행위는 무의식 속 흩어진 마음의 조각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언어화되는 순간 뇌는 감정적 경험을 인지적 이해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오늘 나의 선택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런 문장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메타인지 활성화를 돕는 뇌의 훈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압력을 글로 배출하는 정화작용.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적 배출로. 심리학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메커니즘입니다. 글로 풀어내는 동안 뇌의 편도체는 진정되고 전전두엽은 활성화됩니다. 즉, 일기는 감정의 폭풍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장치이며 감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기술입니다. 치유와 회복. 글 속의 자기 상담 효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을 글로 쓰고 반성하는 과정은 심리치료의 인지적 재구조화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글을 쓰면 감정이 객관화되고 사건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며 이 일에서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 치유의 본질입니다. 결국 일기는 마음의 붕대를 감는 행위이며 쓰는 사람은 스스로의 심리치료자가 됩니다. 긍정적 사고 습관. 뇌가 감사와 칭찬을 학습한다. 감사, 칭찬, 다짐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 뇌는 점차 긍정의 언어 패턴을 자동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신경가소성에 근거한 뇌의 재배선 과정입니다.